국왕의 치통이 국가 기밀이었다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답이 실록 안에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이 방대한 문서는 과연 어디까지 사실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결정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명의 왕이 다스린 472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분량은 1893권 888책에 달합니다. 이 실록은 1973년에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기록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록은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왕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임시기구를 설치해 이전 왕의 역사를 편찬하는 방식으로 축적되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역사 편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500년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실록에는 왕과 관료의 인물 정보, 국가 중요 정책, 사건의 시행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례, 천문 관측, 외교, 군사에 관한 내용까지 촘촘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관이라 불리는 특별한 관리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단번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사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전임으로 기록만 담당하는 사관과 다른 직무를 겸하는 사관이 함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전임 사관은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관청의 하급 관리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한림 8명이라 불렀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그들의 권한은 작지 않았습니다. 사관이 되려면 가문에 흠이 없어야 하고 역사를 서술하는 능력과 유교 경전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관을 선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 사관을 뽑을 때 다른 사관들 모두가 동의해야만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왕도 이 과정에 쉽게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사관들은 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 왕이 편히 지내는 편전, 중요한 국정회의에도 반드시 사관이 함께했습니다. 왕이 자리를 잡으면 사관도 자리를 잡습니다. 왕이 말을 꺼내면 사관의 붓이 움직입니다.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붓 끝에 새겨졌습니다. 사관이 현장에서 쓴 기록을 입시 기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관청에 보관되었고 각 관청의 다른 기록들과 합쳐져 왕의 일상과 국정을 담은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관의 역할은 현장 기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거 후 집으로 돌아간 사관은 그날 보고 들은 것을 다시 정리하며 자신만의 평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록이라 불리는 사관 개인의 평가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장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관의 솔직한 판단이 담겼고 그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실록을 펼치면 역사 기록 담당관은 말한다로 시작되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 뒤에 사관이 집에서 정리한 개인 평가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사관이 왕과 신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실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가 때로는 왕 자신에게도 냉혹했습니다. 왕도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현직 왕이 실록을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왕이 죽고 나서야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금지 원칙이 있었기에 사관들은 두려움 없이 붓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실록은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록은 얼마나 솔직하게 기록되었을까요?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과 인물의 성품, 그리고 결과까지 담긴 입체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임시 역사 편찬 기구가 설치됩니다. 총책임자는 나라의 최고 관직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실록 편찬은 그만큼 중대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실제 편찬 작업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역사 기록 담당 관청에 보관된 자료들과 사관들이 집에서 제출한 개인 기록, 왕명 출납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 등을 참조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 원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고는 상위 부서에서 다시 검토되어 두 번째 원고가 되었고 총책임자의 최종 검토를 거쳐 완성본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최종 실록에 수록된 기사들은 향후 국정 운영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별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실록에 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찬에 쓰이지 않은 첫 번째,
두 번째 원고는 물에 씻겨 내용이 지워졌습니다. 이 과정을 세초라 했으며 초안이 사라짐으로써 최종실록의 내용이 어떻게 선별되었는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초가 끝나면 편찬이 마무리되었음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실록은 역사 기록 담당 관청의 사고와 지방 곳곳의 외사고에 나뉘어 보관되었습니다. 이 보관 방식 자체도 전략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나뉘어 보관함으로써 화재나 전쟁으로 한 곳이 소실되더라도 다른 곳의 실록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지키려는 집착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왕의 치통과 같은 개인적인 건강 정보가 실록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국가 기밀이었을까요? 실록에 실린 내용 중에는 왕과 관료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만이 아니라 왕의 일상적인 모습까지 사관의 눈에 포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관은 왕이 거처하는 편전에도 함께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신하를 만나는 공식 자리뿐 아니라 비교적 사적인 공간에서도 사관의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왕의 건강 상태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왕이 아프면 국정이 멈추고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지며 외교와 군사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시대의 신하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의 건강이 곧 나라의 안위였던 시대에 그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확인된 자료 어디에도 왕의 치통이 국가 기밀로 지정되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실록이 왕과 관료의 인물 정보와 일상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기밀로 분류하고 어떤 정보를 기록에서 제외했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관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건강 상태도 기록 대상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왕의 치통이 기밀이었다면 사관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관의 가장 기록, 즉 집에서 정리한 개인 평가 문서는 그 내용이 절대 외부에 발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이 비밀 관리 방식이 기밀 취급의 흔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 관리는 사관 개인의 평가가 사전에 유출되어 기록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왕의 건강 정보를 기밀로 다룬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실록에 수록될 기사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이 기준이 어떤 정보를 걸러냈을까요? 왕의 치통이 국정 운영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실록에 실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었다면 세초 과정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밀로 분류되어 은폐된 것과는 다릅니다. 선별과 은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차이를 흐릿하게 만들면 역사 왜곡이 시작됩니다. 실록 편찬에 쓰이지 않은 원고들이 물에 씻겨 사라졌다는 세초 과정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진 초안 속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세초로 사라진 자료들 안에 왕의 건강 정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록의 빈칸은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록은 완전히 객관적인 기록일까요? 사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쓰려 했더라도 기록하는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실록도 인간이 쓴 기록입니다. 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기록했다고 해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관적인 행위입니다. 기록의 공백은 기록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집에서 정리한 사관의 개인 평가가 실록에 그대로 실렸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 평가가 사관의 개인적 편향이나 정치적 입장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록이 경이로운 것은 사관의 선발 방식 때문입니다. 기존 사관들 모두가 동의해야만 새 사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천 방식은 외부 권력의 개입을 막는 장치였습니다. 사관이 될 후보자는 역사 서술 능력, 경전에 대한 지식, 통찰력을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냉철한 기록자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읽는 실록의 한 구절은 수백 년 전 한 사관이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 실록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록에 담긴 왕의 건강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왕의 몸이 곧 나라의 상징이었던 시대에
그 몸의 이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왕이 오랫동안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세자책봉 논의가 빨라지고 권력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건강 정보는 확실히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실록은 왕이 승하한 이후에 편찬되었습니다. 왕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왕의 건강 기록이 무슨 기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현재의 기밀과 역사의 기록은 다릅니다. 살아있는 왕의 건강 정보는 기밀일 수 있지만 사후에 편찬된 실록 안에서는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왕이 살아있을 때 건강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금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후 실록에까지 기밀로 취급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472년의 기록을 방대하게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 기록 담당 관청에 보관된 자료들이 촘촘하게 관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기록을 지향하는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기록 문화 안에서 왕의 개인적인 정보도 얼마든지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실록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치통과 같은 정보도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남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록은 세초를 통해 초안이 사라진 뒤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선별된 기록만을 보고 있습니다. 선별된 기록을 전체 역사로 오해하는 순간 역사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실록을 읽을 때 이 선별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왕의 치통이 국가 기밀이었다는 주장은 직접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편찬 기준이 국정 운영에의 참고 가치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기준이 왕의 건강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세초라는 방식으로 초안이 지워진 실록의 경우 기록 너머의 진실에 닿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록이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선의 기록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관의 자천 방식, 개인평가 문서의 비밀 관리, 완성 후의 보존 방식까지 모두 기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 장치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관도 사람이었고 편찬 책임자도 특정 정치 세력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객관성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추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893권이라는 방대한 분량 안에는 권력자들이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사관의 집요한 기록 정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조선 왕조실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한 것은 단순히 분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편찬 과정과 기록의 연속성, 그리고 내용의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왕의 치통이 기록되었든 그렇지 않든 그 판단을 내린 사람들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웠는지 그 선택 자체가 그 시대를 말해줍니다. 역사는 아직 이 질문에 최종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의 건강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었는지의 여부는 지금도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겨진 기록을 신중하게 읽고 남겨지지 않은 기록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록은 그 질문을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당신은 지금 500년 전 어느 사관이 목숨처럼 지킨 기록의 후손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 무게를 전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록 안에 담긴 또 다른 충격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역사의 빈칸을 채우는 여정, 당신과 계속하고 싶습니다.